나 독고탁이야 호락호락 안 당한다고 다 지켜낼 거야. 이번 47회 예고에 독고탁이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누가 독고탁의 잘못을 뉘우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독수리 술도가에는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광숙과 동석의 관계를 둘러싼 갈등, 장모 정수의 치매와 첫사랑 찾기 소동 등 여러 사건이 휘몰아쳤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것은 독고탁의 존재였다. 그는 술도가의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며 형제들을 억누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어느 날 술도가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독고탁의 이름을 부르며 조작 영상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술도가 식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독고탁은 평소에도 권모술수에 능했지만 직접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독고탁은 코웃음 쳤다. 그는 경찰의 팔을 뿌리치며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이런 시시한 일에 연루될 리가 없잖아.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오만이 가득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소나귀에 정직의 인사들을 쥐고 있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술도가에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독고탁은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당황도 없었다. 조작 영상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말에 그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이런 시시한 일에 연루될 리가 없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팔을 잡으려던 경찰의 손을 뿌리치며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소나귀에 정직의 인사들을 쥐고 있었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처음에는 거침없이 진행되는 듯 했다.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정의감에 불타올랐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일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각오였다. 독고탁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조작된 영상의 원본 파일과 수정 기록이 확보되었다. 자금 추적을 통해 영상 제작과 유포에 사용된 불법 자금의 흐름이 명확히 밝혀졌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복잡한 돈의 이동 경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독고탁의 지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포착되었다.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들, 즉 영상 조작을 통해 이득을 보려 했던 특정 기업의 로비 흔적과 정치권 인사들의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언론은 독고탁의 이름을 대서특필했다. 독고탁 조작 영상 파문, 술도가 거물 독고탁 비리 의혹, 정재계 연루설 확산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술도가 식구들은 독고탁이 드디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그동안 독고탁의 횡포에 시달려온 형제들은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흥수는 분노의 치를 떨면서도 독고탁이 처벌받는다면 지난날의 모든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수, 강수, 범수 역시 독고탁의 몰락을 바라며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들은 독고탁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독고탁의 자신감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정재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막강한 인맥을 구축해왔다. 돈과 권력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 고위 관료들에게는 막대한 뇌물을, 유력 정치인들에게는 은밀한 정치 자금을, 재벌 총수들에게는 은밀한 사업 특혜를 제공하며 자신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 그의 비호 세력들은 단순히 돈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독고탁은 그들의 약점과 비리를 쥐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폭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심지어 일부 언론사 사주와 고위 간부들에게까지 손을 뻗어 언론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의 권력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사회 곳곳에 얽혀 있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칼날이 독고탁에게 향할수록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압력이 가해졌다. 사건의 핵심 증거들이 갑자기 분실되거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해독 불능 판정을 받았다.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는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으로 한직으로 밀려났고 사건은 경험 없는 신참 검사에게 넘겨졌다. 담당 경찰관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교체되거나 불미스러운 소문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었다. 수사팀원들은 자신들이 쫓는 진실이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좌절과 무력감이 스쳤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번복되기 시작했다. 독고탁의 신복들이 목격자들을 찾아가 막대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했다. 처음에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려 했던 증인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닫았다. 핵심 증인들은 갑자기 해외로 출국했다. 그들은 독고탁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거나 혹은 독고탁이 제공한 거액의 돈을 받고 자취를 감췄다. 그들의 출국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수사를 더욱 미궁으로 빠뜨리려는 독고탁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언론의 보도 역시 흐지부지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독고탁을 맹렬히 비난하던 언론사들도 알 수 없는 압력에 굴복했다. 윗선의 지시가 떨어졌고 독고탁 관련 기사는 슬그머니 지면에서 사라지거나 다른 사회면에 작게 실렸다. 새로운 더 자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언론은 독고탁 사건 대신 연예인 스캔들, 정치인들의 사생활 폭로 혹은 다른 기업의 비리 의혹 등 더 흥미로운 소재들을 쏟아냈다. 대중의 기억은 짧았고 독고탁 사건은 그렇게 서서히 잊혀져 갔다. 결국 독고탁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그는 술도가로 돌아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봤지? 내가 누군지? 이 독고타기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알았어? 세상은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야. 돈만 있으면 어떤 죄도 덮을 수 있다고. 그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술도가에 울려 퍼졌다. 술도가 식구들은 발칵 뒤집혔다. 흥수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악인이 아무 벌도 받지 않을 수 있어.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천수, 강수, 범수 역시 망연자실했다.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독고탁의 권력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했다. 이 소식을 들은 광숙은 충격에 빠졌다. 자신과 동석은 정수의 협박 때문에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는데 독고탁은 그 어떤 죄도 벌 받지 않고 활개치는 현실이 너무나 불공평했다. 그녀는 동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동석은 독고탁의 비리와 그가 정재계에 뿌린 뇌물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독고탁의 파렴치함에 분노했지만 그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여 쉽사리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수는 동석을 불렀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치매 때문에 흐릿했던 눈빛에는 냉철한 지성과 강단이 되살아나 있었다. 동석아, 그 독고탁이라는 자가 어떤 놈이냐? 감히 법을 무시하고 활개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동석은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다. 그는 정수에게 독고탁의 만행과 그가 정재계에 뿌린 뇌물 그리고 그로 인해 수사가 무마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수는 동석의 말을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인맥과 정보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독고탁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술도가에 울려 퍼질 때 정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치매 때문에 흐릿했던 눈빛에는 냉철한 지성과 강단이 되살아나 있었다. 광숙과의 만남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오직 광숙만을 기억했던 순간은 정수에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가는 기억 속에서도 그녀의 본질, 즉 정의와 진실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음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독고탁의 만행, 그가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정수는 과거 정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집안의 딸이었고
그녀 자신도 숨겨진 거물이었다. 그녀는 정재계의 비리와 부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비리가 자신의 사위 동석의 행복을 위협하고 광숙이라는 순수한 여인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정수는 조용히 자신의 비서실장을 불렀다. 비서실장은 정수의 호출에 의아한 표정이었다. 최근 여사님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수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그 눈빛에서 비서실장은 여사님의 옛 모습을 보았다. 여사님 부르셨습니까? 비서실장은 정중하게 물었다. 정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최근 독고탁이라는 자가 일으킨 조작 영상 사건에 대해 알아보시오. 그가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갔는지, 그 뒤에 어떤 자들이 개입했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시오. 그리고 그와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의 목록을 파악하시오. 그녀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비서실장은 여사님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거스를 수 없는 권위를 느꼈다. 그는 즉시 독고탁의 비리 관련 자료들을 다시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미 흐지부지되었던 사건의 기록들을 파헤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은밀한 정보들을 찾아 나섰다. 정수는 비서실장에게 독고탁의 비리 관련 자료들을 다시 수집하고 그와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의 목록을 파악하라고 했다. 그녀의 지시는 마치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그것과 같았다. 비서실장은 여사님의 지시를 받아들고 물러났다. 그는 여사님의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이런 치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수는 비서실장이 나간 후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빛바랜 명함들이 들어 있었다.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재계 인맥들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치매 증상 때문에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정수는 잃어가는 기억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인맥들에게 독고탁의 비리와 그로 인해 무너진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수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파급력은 파괴적이었다. 그녀는 독고탁이 뇌물을 뿌려놓았던 정재계 인사들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둘씩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은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그는 정수가 제공하는 단서들을 바탕으로 독고탁의 비리 카르텔을 파헤쳤다. 숨겨진 차명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특혜 입학, 비공개 주식 거래 등 독고탁이 정재계 인사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수법들을 역으로 추적했다. 과거 독고탁에게 협박당해 입을 다물었던 목격자들과 증인들도 정수의 보호 아래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정수는 비록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은 여전했다. 그녀는 잃어가는 기억 속에서도 정의를 향한 불꽃을 되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녀는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잃어가는 기억과 싸우며 끊임없이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동석은 장모님의 뒤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는 정수가 지시하는 모든 일들을 묵묵히 수행했다. 광숙 역시 정수의 정의감에 감동하며 그녀를 지지했다. 광숙은 정수의 곁에서 그녀의 기억을 돕고 그녀가 지치지 않도록 보살폈다. 그녀는 정수의 눈에서 빛나는 정의감을 보며 동석과의 관계를 반대했던 정수의 아픔과 진심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었다. 광숙은 정수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고 그녀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다. 정수는 언론에 독고탁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흘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와 함께 독고탁과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비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정수는 과거 자신이 언론계에 심어놓았던 씨앗들을 수십 년 만에 수확하는 듯 했다. 그녀의 지시를 받은 언론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국민들은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에 분노했고 독고탁과 그를 비호했던 세력들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검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일 틈도 없었다. 정수가 뿌린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여론의 압력은 너무나 거셌다. 그 어떤 권력도 어떤 돈도 국민의 분노와 정의를 향한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독고탁은 당황했다. 자신이 돈으로 모든 것을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비호 세력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은 이미 정수의 압력에 굴복했거나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몸을 사리고 있었다. 독고탁의 권력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경찰과 검찰은 독고탁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그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졌다. 조작 영상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가 저질렀던 모든 불법 행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의 재산은 동결되었고 그의 이름은 언론에서 희대의 악인으로 불렸다. 독고탁은 결국 구속되었다. 술도가 식구들은 독고탁이 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흥수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천수, 강수, 범수 역시 그동안의 무력감에서 벗어나 안도했다. 정수는 독고탁이 파멸하는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정의를 실현했다는 만족감과 함께 자신의 딸의 명예를 지키고 동석과 광숙의 행복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오락가락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향한 불꽃이 선명하게 타올랐다. 독고탁의 파멸은 술도가에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치매를 앓는 노인이자 정재계에 숨겨진 거물 박정수 여사가 있었다. 그녀의 활약은 독수리술도가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제 광숙과 동석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터였다. 정수의 치매는 그녀의 기억을 앗아갔지만 그녀의 강단과 정의감은 오히려 더욱 빛을 발했다.